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무례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은 금방 알아챌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말도 부드럽고 때로는 내 편처럼 굴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곁에 둘수록 내 삶이 자꾸만 피곤해집니다. 관계는 유지되는데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내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까요? 분명 함께 웃던 시간도 있었고 내가 먼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자꾸 자존감이 무너지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을 만나면 괜히 피곤해. 요즘은 그냥 혼자가 더 편하더라. 내가 이상한 걸까? 세상이 변한 걸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날카로운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이야기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작. 그 사람, 혹시 나 아닐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독이야. 피해야 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상처는 나만 받는 걸까? 그런데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 혹시 나도 누군가에겐 피하고 싶은 존재였던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나를 떠난 이유, 정말 전부 그 사람 탓이었을까? 불편한 질문이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무언가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겐 관대합니다. 내 행동은 늘 진심이었고, 내 말은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의도보다 결과가 더 크게 남습니다. 나는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였는데, 상대는 오랫동안 그 말에 상처받고 있었을 수도 있죠. 나는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는 항상 옳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나쁜 뜻이 없었다는 말로 상대의 감정을 외면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은 오래 기억하면서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였을 거라는 건 생각지 못하고 잊고 지내시진 않나요? 그래서 관계란 거울 같다고 합니다. 그 거울이 일그러져 보인다면 상대방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꺼낸다면 그 입에서 나올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비판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날카로운 사람. 혹시 나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보이고 있진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는 늘 옳다는 착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자는 겁니다. 진짜로 나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먼지투성이입니다. 털지 마세요. 털면 다 날아갑니다. 이 말 참 인상 깊지 않나요?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서는 우리도 마음을 놓을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형편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만 남았을까요? 괜찮은 사람들은 왜 내 곁을 떠났을까요? 혹시 내가 그 무리의 일부는 아니었을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품은 생각, 내가 나눈 말, 내가 이어온 관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을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먼저 돌아보자. 성찰은 죄책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가 타인에게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남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주변이 곧 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평균이다. 조금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말투, 감정, 행동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말투가 닮고 사고방식이 닮고 심지어 옷차림이나 사용하는 말버릇까지 닮습니다. 같은 미용실, 같은 카페, 같은 습관.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서로의 거울처럼 닮아 있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다름을 지워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편한 의견, 나와 다른 관점, 낯선 행동. 처음엔 어색하고 피곤해서 하나둘 멀어지게 되고 결국 예측 가능한 사람들만 내 곁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 가능성이 꼭 편안함일까요? 어쩌면 내가 견디기 어려웠던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스스로 밀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성실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게으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단점을 은근히 정당화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게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린다는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무리에 물들어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매우 천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왜 나는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내가 원치 않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과 함께한 후 내 감정은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피곤해졌나요? 그들과 나눈 대화는 나를 성장시켰나요? 아니면 남을 흉보는 말로 채워졌나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 무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모임의 중심에서 남을 평가하고 빈정대고 몰래 누군가의 말을 옮기고 있지는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타인을 경계하지만 그 경계의 말이 부메랑처럼 나를 향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관계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연결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편안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이 남고 천한 사람 곁엔 천한 사람만 남는다. 이 말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생각, 내 말,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나를 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피곤한 스타일쯤으로 보입니다. 가끔 밉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린 이렇게 애매하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 그런 모호한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명확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론 친절해 보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지만 실은 조용히, 꾸준히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근하고 교묘하며 일관성 있게 해를 끼칩니다. 저는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로 악당과 악마입니다. 첫째, 악당. 악당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다치든 말든 상처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처음엔 호의를 가장해 다가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요.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행동은 철저히 자기 계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의 약점과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틈을 파고듭니다. 참는 사람이라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거절 못하는 성격이면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죠. 그리고 당신이 지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가 그렇게 느낀 거잖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그 순간 피해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오해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건가? 그리고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둘째, 악마.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판단력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없도록 조금씩 아주 정교하게 조작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내가 틀린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 같고, 내 감정 자체가 의심스러워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해도 설마 그 사람이 그랬겠어? 라며 외면당하기 쉽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형 인간은 당신의 자존감, 판단력, 심지어 존재감까지 잠식해갑니다. 악당은 당신의 돈을 훔쳐가지만 악마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명확히 악당이나 악마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 속에 자주 등장해서 관계를 흐려놓는 사람들. 바로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입니다. 자랑질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듣는 이를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를 끊고 분열시키고 지적질하는 사람은 조언인 척하면서 늘 상대를 깎아내리고 내려다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오래된 모임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 하면서 넘기다 보면 그 모임 자체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과 오래 관계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투와 시선이 내 안에 스며듭니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 좀 피곤해, 지적만 해 이런 평가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편한 사람과 위험한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착한 척하는 악당보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조종하는 악마가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흐리는 건 내가 가진 정이 아니라 판단을 미루는 내 머뭇거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 곁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을수록 내가 지치고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분명 멀어져야 할 신호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이유, 그리고 그 고립이 어떤 착각과 함정을 만들게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 자주 들리지 않나요? 혼자가 제일 편해. 사람 만나봤자 스트레스만 쌓여. 혼자 있으면 지적도 없고 돈도 안 들고 마음도 편하잖아. 맞습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이 아주 달콤하게 들릴 때도 있죠.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 상처만 주는 사람, 말이 안 통하고 괜히 피곤한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평온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 도망친 고립은 아닐까요? 우리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나 또 무시당할까봐 무서워요. 사람은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악당이든 내 감정을 뒤흔든 악마였든 그 관계에 지친 마음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 자체가 피곤해.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내가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너무 아파서 도망친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만의 삶은 분명 편안함이 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 그런데 그 자유가 계속되면 내 안의 감정도 생각도 말투도 혼자만의 기준으로 굳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없이 판단하다 보면 내 사고는 경직되고 내 말은 일방적이 되며 어느새 나는 혼자서만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소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바뀌고 결국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 그건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피드백 없이 사는 습관입니다.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이 점점 무례해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말이 강해지고 태도는 단정적이 되고 어느새 이렇게 말하죠. 요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사실은 내가 먼저 사람의 소리를 닫아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테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과 공을 주고받으면 항상 예측 가능한 직선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안정적이지만 발전은 없습니다. 반면 사람이 상대일 땐 다릅니다. 의외의 반응, 낯선 감정, 뜻밖의 충돌, 그런 마찰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탄력을 키우고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 있음을 이게 더 좋아라며 정당화해버리면 마음이 다치고 몸도 굳어집니다. 혼밥, 혼술, 혼여행 물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 필요 없어. 혼자가 제일 편해.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건 이제는 다시 상처받을 자신이 없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정말 스스로 선택한 평온인가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 만든 방어막인가요? 그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고립된 시간이 길어졌을 때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고립이 결국 인간다움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잃는 아픔보다 사람을 만나는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말 걸기 귀찮고 누굴 챙길 힘도 없고 그냥 내 시간, 내 공간이 편해서라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문득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서툴러지고 말투가 무뚝뚝해지고 표정은 굳고 반응은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젠 누굴 만나는 게 귀찮아.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이제 신경 안 써. 어차피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아. 그때부터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다움, 그리고 교양입니다.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양이란 예절이나 식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양이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태도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여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 이게 바로 교양입니다. 그런데 고립 속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이 교양이 조용히 무너져 버립니다. 타인을 배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지 않다 보니 내 생각만이 옳다는 착각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사람을 피하다 보면 무례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고립의 가장 큰 문제는 무례해지면서도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 피드백이 없습니다. 불쾌하다는 눈빛도, 말이 지나쳤다는 반응도 사라지죠. 그러다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어색하네.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건가? 사실은 내가 오랜 시간 혼자만의 언어와 태도에 갇혀 사회적 감각이 무뎌졌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고립은 사고를 굳게 하고 감정을 무디게 만듭니다. 단지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사고와 감정이 점점 말라가는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냉장고 속 오래된 채소 같다고 할까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푸석푸석하게 마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무겁지? 말이 안 통하네.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네. 그리고 조용히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나는 또 혼자 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이제 상처받을 자신이 없다. 교양은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교양은 책이나 명언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부딪히고 상처받고 미안해하고 그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다듬어지는 겁니다. 혼자 오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얼마나 무례해졌는지를 인지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 무지의 끝에서 사람들은 나를 피하고 나는 다시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진 않은가? 내 안의 교양은 자라고 있는가? 시들어가고 있는가? 이건 자존심을 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자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만 있는 삶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외로워지고 결국 이제는 혼자가 더 낫다고 말하게 되는 그 순간들. 그건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상처받고 조금씩 마음을 닫고 조용히 혼자라는 공간 속으로 숨어들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심지어 감정의 표현조차 모두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말도, 괜찮아라는 위로도, 고마워라는 표현도 사람이 사람을 통해 배운 언어죠. 그런데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면 이 말들이 입에서 사라지고 생각에서 멀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우리를 점점 더 딱딱하고, 무심하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꼭 친해져야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이런 부담도 내려놓으세요. 관계는 다시 작은 인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인사 한 번, 이웃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자주 가는 병원 간호사에게 항상 고생 많으시죠? 이런 작은 시선과 말 한마디가 다시 사람과 연결되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이어져 다시 공감하고, 다시 나누고,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유유상종합니다.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먼저 내 안의 언어와 태도, 시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날카로웠던 건 아닌지, 내가 먼저 타인을 지워버린 건 아닌지, 내가 먼저 상대의 다름을 밀어낸 건 아닌지. 사람은 거울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보낸 말투와 표정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외로운가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긴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고, 그 모든 감정,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덜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상처받은 시간만큼 조금 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을 건네고, 다시 마음을 주고, 다시 걸어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연결은 분명 여러분을 다시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또는 혼자가 더 낫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고독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 귀한 사람이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따뜻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다시 관계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간격을 잇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